그리고 이제 11.3D에서 물량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머티리얼 리스트들을 이제 프로젝트별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주 쓰시는 머티리얼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머티리얼 리스트를 이제 미리 설정 값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프로젝트별로 이제 불러 오셔서,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다 머티리얼 리스트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불러 오신 다음에 그 해당 내용에 맞는 어떤 계획지 표면이라든가 원지반, 뭐 리핑이나 발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만 맞게끔 조인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1차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해치가 지금 단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치만큼 그대로 면적상의 물량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뭐 횡단상에서 물량이 제대로 산출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해치가 제대로 나왔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해치 면적을 이제 구한 다음에 구한 면적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으로 이미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테스트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능은 이제 2018 버전에 들어온 한국형 확장팩에 대한 기능들을 보고 계신데요. 한국형 확장팩에서 이제 한국형 평경사를 구하는 요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평경사 같은 경우는 11.3D 테이블 상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이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어떤 평경사 값들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임포트 했을 때 실제 모델링에 대한 평경사가 조정이 되는, 양방향의 어떤 수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경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평경사가 뭐 중첩이 됐다든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보시는 요 테이블 상에서 이제 평경사 수치를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들은 평경사도 그리고 횡단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한국형 확장팩에서, 물론 이제 기존의 11.3D에서도 물량을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실제 이제 이 한국형 확장팩에서 전 체인에 대해서 한 번에 테이블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토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형 포맷에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서 뽑아주는 기능을 보고 계시고요. 사실 저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운반 물량까지 산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매스커브 부분이고요. 이제 매스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시게 되면은 좀 더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형 확장팩에서 가장 이제 기존의 11.3D 기능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된 점이, 실제 이제 한국형 이제 도로에 대한 국도와 고속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횡단을 세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어 넣었다는 것과,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이제 1차 운반 물량, 기존의 11.3D에서는 좀 산출이 제한적이었던 운반 물량을 바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새로운 VIP 이런 것들을 이제 11.3D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VIP들을 세팅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존 종단에 비해서 종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코리더 모델 3차원 모델이라든가 3차원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도로의 사면, 그리고 횡단면도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량이 다 동시에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프로세스로 이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계획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들을 바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동 업데이트 또는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단을 변경을 하게 되니까 뭐 왼쪽에 보시는 도로 사면이라든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횡단면도가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11.3D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뭐
설계 도면이 아닌 어떤 뭐 노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화 작성을 위해서 뭐 11.3D 상에서 기존에 이제 CAD에서 작업하듯이 그렇게 시각화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빔 프로세스로 바뀌시게 되면은 이 11.3D 데이터를 바로 인프라웍스로 가져오셔서 데이터를 바로 엎으시고 거기서 바로 자동 시각화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3D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죠. 선형이라든가 뭐 계획 지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코리더 3차원 모델링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엎으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인프라웍스에서 도로를 계획을 하실 때는 도로의 사면이 발현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도로의 사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각적인 면을 주시기 위해서는 스타일만 조금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은 시각적인 부분도 바로 나타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뷰는 엔지니어링 뷰죠. 그래서 아까 앞쪽에 보셨던 컨셉추얼 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투박한 색들로 표현이 되지만 작업자가 실제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신 다음에 뷰만 컨셉추얼 뷰로 바꾸시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시각화를 진행을 자동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레빗으로 작성된 교량 데이터를 인프라웍스에 엎으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처음에 인프라웍스에서 디자인 로드를 활용하고 그 위에 이제 브릿지 모드를 활용을 해서 교량을 내보낸 이후에 레빗에서 뭐 그 교량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를 변경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인프라웍스와 지금 11.3D 레빗 간에는 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좌표들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원 위치에다가 다시 엎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웍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인프라웍스는 지금 이제 그냥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단순 이제 시각화 툴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인프라웍스 같은 경우는 단순 시각화 툴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존 이제 하천이라든가 건물, 기존 도로 같은 GIS 데이터들이 전부 다 좌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표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 모델링 툴인 11.3D 그리고 레빗과 좌표를 공유하면서 그 변경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1.3D나 레빗 데이터가 다시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변경된 데이터로 다시 업데이트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